일본 여행하면 흔히 떠올리는 오사카나 도쿄가 아닌 일본의 서쪽, 제주도보다 가깝고 물가는 더 착해서 주머니 가벼워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소도시가 있습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의 끝판왕, 요나고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요나고는 우리나라에서 에어 서울 직항 노선이 하루 한 번 운행되고 있는 소도시인데요. 비행 시간이 약 1시간 내외, 드라마 한 편 보기도 전에 도착할 만큼 정말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네마현과 도토리현의 접경에 위치한 아담한 도시고요. 오로지 가성비 하나만 보고 선택한 곳이라 혹시나 볼거리가 너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 반,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 반,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나고를 여행할 때 교통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제가 선택한 렌터카입니다. 사실 요나고는 소도시라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어요. 기차 한 번 놓치면 일정이 통째로 꼬이는 낭패를 보는 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유로운 렌터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저렴하게 예약해뒀던 자란넷에서 외국인 대여 불가라는 황당한 취소 메일을 받았어요. 후에 알아보니 일부 로컬 업체는 언어 소통이나 보험 문제로 예약을 거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공항 보유 차량도 워낙 적으니 여러분은 꼭 공항에 있는 대형 업체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약하시길 권장합니다. 결국은 이 공항에 있는 지점들만 예약을 해야 예약이 성공되는 것 같아요.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뚜벅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요나고 패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매번 표를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미리 3일권 패스를 구입해 두고 오세요.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니까요. 다만 대중교통 여행은 시간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행히 공항에 와서 남은 렌터카 한 대를 렌트할 수 있는 행운 덕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여행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를 타고 본격적으로 어디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경사가 엄청나네. 요나고에 도착한 첫날, 호텔 체크인 전 렌터카로 공항 주변만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다이콘 섬이라는 인공 섬 안에 자리 잡은 유시엔인데요. 이곳은 연중 내내 피어있는 물왕꽃과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입장료는 시즌에 따라 다른데 800엔에서 1800엔 사이입니다. 사실 이곳에 기대를 품고 들어선 곳 치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코스였는데요. 인공섬 안에 이런 대규모 정원이 있다는 점은 좀 신기했지만 정원 구성이나 볼거리가 생각보다 단조롭고 저에겐 그리 큰 감동은 없더라고요. 추위에 이렇게 꼿꼿하게 그냥 큰 봉우리를 띄워놨네. 요나고에는 이곳 말고도 압도적인 정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정이 타이트한 분들이라면 이곳은 과감히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란관은 이 지역이 화산섬이고 모란과 연관이 많아서 포인트로 두고 만들어 놓은 일본스러운 정원이에요. 자, 이제 요나고 여행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이곳 게게게의 키타로 배경인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 도착했어요. 정말 이름값만큼 볼거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800m 정도 길게 이어진 이 길은 일명 요괴마을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만나는 캐릭터들은 일본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자랑한다고 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괴 청동상들이 곳곳에서 반겨줍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방문해서인지 생각보다 거리가 무척 한산하더라고요.
거리 곳곳에는 요괴 기념품숍, 눈알 사탕 모양의 독특한 조형물들이 가득했고 작은 마을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역시 이 캐릭터에 대한 추억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바퀴 둘러보는 것 외엔 딱히 감흥이 없어 타코야키로 마음을 달래고 떠나봅니다. 첩스틱いただいたら。ありがとう。はい。 둘째 날은 윤하고 왼쪽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1400년 역사의 고찰 규오미스데라를 찾아갔는데 앞불사 입상 금지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원래 단풍과 벚꽃이 절경인 곳이니 방문하실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서 현지 소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 사찰은 애군을 물리치는 사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아다치 미술관입니다. 입장료가 좀 비싼 편이지만 여권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권 꼭 챙기시고요. 여긴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거대한 수묵화를 보는 느낌인데요. 21년 연속 일본 제1의 정원으로 미국 정원 전문지에서 선정된 곳답게 약 5만 평의 대지에 펼쳐진 정원이 창문을 액자 삼아 비치는데 그 정교함과 깨끗함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잡초 하나 모래결 하나 흐트러짐 없이 관리된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창문이 그대로 액자가 되는 살아있는 수묵화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정원의 극치를 보고 싶다면 윤하고 여행에서 이곳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나카오 우미오와 신지오 사이에 자리 잡은 물의 도시 마스에시입니다. 여긴 요나고와는 다르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정취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호리카와 유람선을 타는 거라고 해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을 찾아왔습니다. 호리카와 유람선은 마스에성을 둘러싼 호리카와 강을 따라 운행되는 유람 코스로 과거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싸는 수로로 조성되었으며 물자, 수송, 사람의 이동,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스의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관광 코스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코스는 마스에성 해자순환 약 3.7km 정도,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지만 중간 선착장에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스나 가격 등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터미널에 20분 간격의 배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예약은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호리카와 유람선은 특이하게 신발을 벗고 배에 오르고요. 겨울철엔 일본 특유의 난방기구인 코타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다리를 쑥 놓고 앉으면 히터가 솔솔 나와서 추위 걱정 없이 풍경을 즐길 수 있죠. 뱃사공 아저씨의 정겨운 일본어 설명과 함께 교미대거리는 사장 자리는 약초를 재배하던 정원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중간중간 기계에서 한국어 안내도 나와서 조금은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이 배는 특히 낮은 다리를 지날 때 배의 지붕이 낮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는데 몸을 숙여주시고 배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몸을 숙이며 웃음이 터지는 이 포인트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깨끗한 수로를 따라 흐르는 마스의 풍경. 특별히 성 내부를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람선 매표소 들어가는 길목에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 곳이 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는데 저는 아주 괜찮았거든요. 여러분도 지나가다 갈증이 나신다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배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늠름한 자태의 마스의 성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현존하는 12개의 천수각 중 하나로 국보로 지정된 역사적인 성이죠. 성 내부로 들어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마스의 시내와 신주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세월이 주는 온치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단단한 일본 성 특유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입장료는 800엔인데 온라인과 별 차이가 없으니 가셔서 끊으셔도 됩니다. 마스의 성을 지나서 구글 지도에 후기 내용이 좋길래 큰 기대 없이 발길을 들인 곳인데요. 보겔 파크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천정을 가득 채운 화려한 꽃들에 한번 놀라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신기하고 희귀한 새들을 바로 코앞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 두 번 놀랐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먹이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기다려. 제가 갔을 땐 비수기라 한적했지만 창밖으로 파릇파릇한 초록잎이 돋아나는 계절이 오면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지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넓고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잠시 일상을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활짝 웃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스에를 지나신다면 큰 기대 없이 쓱 들러보세요. 곤니치와. 생각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얻고 가실 겁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험하기로 손꼽히는 이즈모 타이샤입니다. 이곳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일본의 음력 10월을 신들이 없는 달이라고 부르지만 전국의 수많은 그 신들이 여기 이즈모로 모여 인연을 맺어준다고 해서 일본 최고의 인연 맺기 성지로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곳이랍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었는데 요나고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릴 만큼 생각보다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서둘러 왔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비록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비수기 특유의 적막감 속에서 신비로운 기온이 감도는 신사의 웅장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신사 입구에서 마주한 거대한 집 밧줄 시메나와는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무게가 무려 5톤에 달하는 이곳의 상징이자 최고의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여행 셋째 날, 오늘은 도토리현의 상징과도 같은 곳 요나고 여행 내내 어디서든 고개를 들면 보이는 리틀 후지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이센 산으로 갑니다. 다이센산은 일본 3대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영험하고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산의 능선이 후지산을 꼭 닮아 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달리는 이 드라이브 코스는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고요. 처음 도착한 곳은 꽃의 회랑이라는 정원인데요. 꽃이 만발한 계절이었다면 정말 예쁠 곳일 텐데 3월 비수기에 간 저한테는 꽃도 거의 없고 관리도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정원 맨 안쪽으로 들어가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센산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나타났거든요. 눈 덮인 다이센산이 정면으로 펼쳐지는데 그 한 장면을 위해 들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골프 여행으로 일본을 오신다면 요나고 도토리 지역에도 골프장이 꽤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번 저의 요나고 도토리 여행은
골프와 온천, 가이스키 여행으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도토리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딱 중간쯤에 구라요시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요나고 패스 여행자분들도 기차 타고 많이 들르시는 곳입니다. 작은 수로를 따라 예쁘게 꾸며놓은 마을이고 사케 양조장도 있고 관광 안내소도 잘 되어 있어서 잠깐 내려서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구석구석 둘러보다가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많이들 언급하던 맷돌 커피집을 방문했는데요. 맷돌로 직접 커피 갈아 마시는 체험이 가능했는데 체험비도 비싸고 커피값도 거기다 당구까지 꽤 비쌌어요. 맷돌로 갈은 커피라는 건 신기하지만 가성비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팥을 커피에 타서 달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라요시를 뒤로하고 1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토리 사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각지의 번호판을 단 차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이구나 실감되었습니다. 최고 45m 높이의 모래 언덕이 해안을 따라 2km 넘게 펼쳐져 있는데요. 일본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게 묘하게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낙타 타고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하고 오아시스도 있었습니다. 3월의 도토리 사구는 바람이 꽤 세서 생각보다 추웠지만 사구 언덕에 올라 바다와 사구를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시 요나고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소도시라 그래도 이런 도시는 처음 봤어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나고 성터를 넘어왔는데 여긴 성터이지만 요나고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더라고요. 요나고 성터는 다이센산과 요나고 시내를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였어요. 여러분도 요나고에 오시면 꼭 방문해보세요. 다만 오르는 길이 좀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 반대편 길도 있었습니다. 요나고에 오기 전에는 볼 게 얼마나 있겠냐 싶어 기대 없이 왔는데 떠날 때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나고에서 제가 직접 묵은 숙소 리뷰, 진짜 현지인 맛집과 음식 이야기, 그리고 쇼핑 꿀팁까지 알뜰하게 다 담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